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입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스파이더맨 팬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정말 옛날 표현인데 예전에 대부분이 가난하고 추웠던 시절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과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든지 좋아하는 과자가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었죠. 그만큼 이 영화는 어떤 버전의 스파이더맨 팬들이라고 해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실 2018년 처음으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을 때만 해도 주인공은 흑인인데 어머니는 히스패닉이고 성은 엄마의 성인 모랄레스를 따르는 것으로 묘사해서 흑인, 히스패닉, 페미니스트를 타겟으로 한 거냐는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 1, 2편 연속으로 작품성과 재미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제는 소니가 마블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흥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기사입니다. 박스 오피스에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가 플래시보다 우세하다. 이번 주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가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말 박스 오피스는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소니의 스파이더맨이 인상적인 1930만 달러 수익으로 개봉 4주차에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극장 상영이 시작된 후 순위에서 다시 자리를 되찾는다는 것은 특히 여름 영화 시즌 중에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금까지 스파이더맨은 북미에서 3억 1600만 달러, 전 세계에서 인상적인 5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스파이더맨은 올해 미국 내 최고 매출 영화 순위에서 5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3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이어 3위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 6억 7,900만 달러의 매출인 분노의 질주 10편에 이어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스파이더맨 수익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국으로 4,200만 달러, 뒤이어 영국 2,600만 달러, 멕시코 2,400만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1,400만 달러입니다. 스파이더맨의 흥행 수입은 이미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미국 내 3억 1,900만 달러로 비중이 높은 반면 해외는 2억 4,400만 달러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라서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 대박이 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히트작들은 미국 40%, 해외 60% 정도의 흥행 성적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개봉한 전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3억 8,400만 달러는 이미 크게 넘어선 상태입니다. 제작비는 1편과 비슷한 1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까지의 흥행 성적만으로도 중박 이상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소니의 지난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의 7억 달러 흥행 성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국 관객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메타버스 컨셉, 화면이 너무 아름답다. 매 장면이 스마트폰 배경 화면이다. 화면이 완전히 트렌디하고 멋있다. 엔딩 크레딧에 누안의 노래가 나온다.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너무 좋다. 스파이더맨 마일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묘사되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매우 섬세하며 편안하다. 예전과 다름없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다. 완전 사랑한다. 스토리도 짜임새 있고 다음 편이 기대된다. 화면이 멋지고 예술적인 스타일이 매우 마음에 들지만 후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미완으로 끝나서 실망스러웠다. 그래도 후속편을 기대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는 스파이더맨이었다. 그는 최초로 독립적인 청소년 영웅일 것이다. 대부분 다른 청소년 영웅들은 사이드킥으로 나오기에 독립성이 부족하고 사건을 망친 후 언제나 경험이 많은 영웅이 와서 해결해주지만 스파이더맨은 스스로 나쁜 결과를 감당하고 묵묵히 해결한다. 스파이더맨은 독립성이 충만하면서도 늘 장작, 쌀, 기름, 소금 등을 걱정하기 때문에 더욱 공감할 수 있다. 2시간이 넘는 예고편을 본 후 마지막에 나온 말은 To be continued이다. 불만을 말하자면 평행 우주의 스파이더맨 거물이 초보 거미한테 제압당한다고? 스팟의 기술은 구멍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스파이더맨들이 스팟 하나 이길 수 없다. 능력 오류다. 처음 2시간은 스토리를 질질 끌었고 후반은 재미있어졌지만 끝났다. 많은 떡밥만 뿌렸고 결말을 알고 싶으면 후속편을 봐야 한다. 정말 별로다. 끝나기 1시간 전에 먼저 나왔다. 최악은 화면이다. 계속 모호한 부분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눈이 아프고 남녀 주인공 외모가
별로다. 흑인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는 자지구레한 쓸데없는 말들이고 닭과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실망스럽고 미리 알았다면 천공의 성 라퓨타나 분노의 질주를 보러 갔을 거다. 실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애니메이션이었고 스토리도 개연성이 없어서 순전히 스파이더맨의 명성을 이용한 돈벌이다.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고 봤다는 사람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스파이더맨은 기존 애니메이션 스타일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카툰식의 전개, 코믹스 형태의 빠른 전환, 화려한 배경, 역동적인 동작,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족하는데 변화가 불편한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 등장하면 호불호의 간격이 비교적 큽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파이더맨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매력적인 많은 스파이더맨 캐릭터들을 2시간 내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스파이더맨들이 스파이더 소사이어티라는 배경 속에서 함께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부분에 공감할 수 있고 깊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일스 모라레스의 스파이더맨 액션은 굉장히 속도감 있고 경쾌하며 아크로바틱하게 펼쳐집니다. 스파이더맨 2099는 초반 스파이더 구웬과 르네상스 시대 벌처와의 싸움에 난입하면서 첫 등장을 하는데 굉장한 힘과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스파이더 센스는 없지만 힘으로 마일스를 어렵지 않게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스파이더 우먼, 스파이더 펑크, 그리고 인도 시장을 노린 게 아닌가 싶은 스파이더맨 인디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룡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초반 마일스와 그웬이 뉴욕 시내를 웹스윙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은 물론 배경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에서 데이비드하고 루시의 달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등장했던 다양한 스파이더맨 수트들도 당연히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1966년 버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제 스파이더버스는 2014년 발매된 코믹스에서 차용했지만 스토리는 애니메이션만의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건 마일스 모라레스하고 스파이더 구웬이고 그들과 대립각을 이루는 건 스파이더맨 2099죠. 물론 스팟이라는 메인 빌런이 있지만 본편에서는 큰 활약이 없습니다. 초반은 구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친구인 피터 파커의 죽음을 통해서 큰 슬픔을 겪고 사회와 자신을 단절시키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스파이더맨의 숙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탁월합니다. 핵심 주의기는 모든 스파이더맨에게는 캐논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식 사건은 스토리 또는 캐릭터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들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이 되는 것, 벤 삼촌 등 지인들의 죽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번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는 마일스의 아버지가 경찰서장이 되면서 공식 사건 중 하나인 가까운 경찰서장이 아이를 구하려다 사망한다가 발동할 예정입니다. 마일스가 스파이더맨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된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일스는 자신의 고향인 지구 1610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스파이더맨 2099는 강력한 반대를 합니다. 마일스가 아버지를 살려서 공식 사건에 영향을 준다면 마일스의 차원뿐 아니라 모든 스파이더버스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일스는 수많은 스파이더맨들과의 난투 끝에 차원 이동 장치를 통해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마일스를 물어 스파이더맨으로 만들었던 거미는 지구 42에서 왔었기 때문에 마일스의 지구를 1610이 아닌 42로 인식해서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마일스는 지구 42에서 제2대 프라울러가 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스파이더버스 세계관의 활용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상적인 화면과 역동적인 카메라 구도를 보여줍니다. 영상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감각적입니다. 저한테 준 충격은 과거 터미네이터2의 몰핑 기법을 처음 봤을 때하고 비견될 정도입니다. 미국식 카툰 스타일로 말풍선을 넣는다거나 화면을 마치 만화책처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다중컷 등 마치 코믹스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스트리트 파이터 6가 그래비티 그래픽을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케미, 춘리, 주리, 달심, 장기예프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1이 현역일 때부터 오락실을 다녔거든요. 한 판에 50원 세대죠. 커맨드 입력을 어떻게 설정해 놓은 건지 정말 레버를 수차례 움직여야만 파동권 승용권이 겨우 한 번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트리트 파이터 1은 격투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랑전설, 용호의 건, 모탈 컴뱃, 킹오파, 철권, 사쇼 등 수많은 격겜을 거쳤지만 이번 스트리트 파이터 6는 정말 격겜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던 컨트롤은 신규 유저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클래식 컨트롤하고의 형평성도 해치지 않는 아주 절묘한 시스템입니다. 요즘 발매되는 타이틀을 보면 캡콤이 아니라 정말 갓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래소년 코난, 은하철도 999, 건담, 드래곤볼, 슬램덩크, 베르세르크, 가이버, 원피스, 귀멸의 칼날, 디즈니 등 얼마나 많은 애니메이션을 봤겠습니까?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번 스파이더맨은 스트리트 파이터 6가 격겜의 한계를 한 차원 돌파한 것처럼 기존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돌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세 번째 장점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바로 화면인데요. 방금 칭찬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과유불급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1편 같은 경우는 마지막 킹핀하고 대결하는 장면 외에는 그렇게 눈이 불편한 구간이 없었는데 이번 2편은 배경색이 빠른 속도로 현란하게 계속 바뀐다거나 화면 구도의 빠른 전환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그 중년한테는 좀 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 전개, 컷 전환 역시 전형적인 미국 코믹스 같아서 저처럼 마블이나 DC 코믹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괜찮겠지만 주로 영화를 통해서 히어로 무비를 접하셨던 분들한테는 충분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파이더맨의 극장 매출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글로벌로 5억 6,300만 달러, 미국 내 매출은 3억 2천만 달러인 반면 한국은 약 300만 달러로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최고 흥행을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4,200만 달러인데 한국보다 인구가 28배 많은 걸 감안하면 큰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즉 이번 스파이더맨의 가장 열관적인 건 미국인 그리고 미국 코믹스식 전개와 화려한 배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 2시간짜리 예고편 논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벤져스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죠. 하지만 인피니티 워는 스파이더맨하고는 다르게 주요 빌런들하고 화끈한 전투 장면이 있었습니다. 타이탄에서 타노스와의 전투, 지구에서 타노스 부하들과의 전투를 통해 빌런과의 대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면서 후속편을 향한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메인 빌런인 스팟은 빌드업만 하고 끝났죠. 막판에 다수의 스파이더맨이 마일스를 추격하는 장면이 장관이기는 하지만 메인 빌런의 활약이 크게 없었던 것은 히어로 무비로서 뼈아팠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일스 혼자서 그 많은 스파이더맨들의 추격을 피했다는 건 아무리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라지만 지나친 주인공 보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속편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스파이더버스의 개봉은 일단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작가들 파업 등으로 내후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연 그때까지 대중들이 2편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3편에 대한 관심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점, 도대체 언제까지 멀티버스 이야기를 봐야 하는가? 마블과 DC의 영화들이 갈수록 비슷해지죠. 물론 코믹스 시절부터 캐릭터나 스토리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받았기에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플래시도 어머니를 구할지 아니면 세계를 구할지, 스파이더맨도 아버지를 구할지 아니면 세계를 구할지, 과연 정해진 운명,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막을 수 있는가? 영화 끝에 벨이 애련하고 마일스가 돌아간 세계는 역시 둘 다 원래 살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메시지, 비슷한 결말이죠. 멀티버스가 히어로 무비들의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된 것 같아요. 흥미로운 설정임에는 동의하지만 이제는 멀티버스가 아니면 재미있는 히어로 영화는 만들지 못하게 된 걸까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극장에서 관람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미국 카툰식의 전개와 빠른 화면 전환, 다양한 배경색 때문에 정신없고 눈만 필요한 영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스파이더맨 팬들은 매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요소로 가득 차 있는 멋진 작품입니다. 100% 주관적이었던 감상평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